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중급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회귀 모형의 종속 변수로 많이 사용되는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 우리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초 강의에서도 거의 이것만 썼는데 Industrial Production Growth라고 하죠. IPG라고 표기를 했죠. 종속 변수로 썼고 그 다음에 설명 변수는 뭐로 썼죠? 4달 전 Federal Funds Rate이라는 이자율을 썼어요. 그죠? 왜 4달 전, 4달 전 이자율이 요번 달에 산업 생산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냈죠. 그래서 FIFF4라는 표기로 우리가 사용했죠. 그런데 이 모형을, 회귀 모형을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안 했어요. 어떤 거? 우리 이게 하느님 모형하고 맞아? 틀려. 그리고 특히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토코릴레이션이 존재하나? 만약에 존재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기로 제3강에서도 얘기를 했죠. 중급 제3강에서 오차항의 세 번째 가정, 고전적 가정의 세 번째 거를 만족을 못 시키면 뭐가 존재를 안 했죠? 평균 오차, 스탠다드 에러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베리언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스탠다드 에러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t 밸류도 존재하지 않고 p 밸류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냥 언뜻만 우리가 이제 중급에서 제1강하고 제2강, 제3강에 걸쳐서 우리가 그 저 오차항에 있는 자기 상관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었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IPG 모형, 한림 모형으로 IPG 모형이 어떤 모형일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느님이 IPG를 만드실 때 이 회귀 모형하고 오차항도 만드셨는데 이 회귀 모형이 정확히 어떤 모형이고 오차항은 또 정확히 어떤 모형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 우리가 선택한 몇 개 중에서 그럼 최선의 모형을 한번 찾음으로써 그걸로 우리가 하느님 모형이라고 가정하고 추정을 해보자. 이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YT는 우리 IPG이고요. XT 설명 변수는 FIFF4이고 엡실론 T는 여기서 엡실론 T는 white noise error고 UT는 오차항인데 회귀 모형의 오차항인데 UT가 지금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다 해가지고 오토 코릴레이션도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 AR2라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이 모형을 가지고서 IPG 모델로 하셨는가, IPG라는 데이터들을 생성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저 AR2인, 오창 AR2인 이 모형을 우리는 첫 번째 뭐로 해요? 후보 모델이라고 해서 한번 이거를 써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후보 모형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첫 번째 후보 모형하고 거의 같은데 한 가지 아주 작은 것만 다른데 그거는 오차항의 AR2가 아니라 AR3라는 자기상관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차항의 AR2가 첫 번째 모델, 오차항의 AR3가 두 번째 모델이죠. 그죠? 두 번째 후보 모델이죠.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뭘로 선택했느냐? 회귀 모형이 조금 달라요. 그죠? 회귀 모형이 무슨 회귀 모형이냐면 여러분들이 제3강에서 배운 더빈스 H 테스트 하면서 배웠습니다. 더빈 왓슨 테스트를 언제 못해요? 만약에 회귀 모형 안에 그 종속 변수의 일기 전거 yt-1라는 설명 변수가 존재하면 이런 회귀 모형에서는 더빈 왓슨 테스트를 못하고 더빈스 H 테스트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실제로 회귀 모형을 이제 돌려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게 했는데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더빈 왓슨 이런 경우에 더빈 왓슨 테스트를 하면 아주 misleading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하고 더빈스 H 테스트를 해야 된다 해서 더빈스 H 테스트로 우리가 실증 분석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모델입니다. 그리고 5차 항에 그러면 5차 요 회귀 모형의 5차 항의 이 자기상관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 장으로 가면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느냐? AR2라고 하죠. 그러니까 T-2가 있으니까 AR2인데 이 모형에는 AR1 텀이 그러니까 T-1 텀이 없어요. 그죠? 보면 알파2 곱하기 UT-2하고 알파3 곱하기 UT-3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T-3가 있으니까 이제 AR3는 맞는데 AR1에 해당하는 알파1 곱하기 UT-1이 없는 AR3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CS 프로그램에서 요 뭐가 하나 빠지고 이제 AR3라 그러면 UT-1, UT-2, UT-3 요것들이 세 개가 다 있는 건데 있어야 돼. 우리가 AR3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앞에 하나가 빠지든지 중간에 빠지든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R3인데 UT-1은 있는데 UT-2가 없고 UT-3가 있고 그러니까 UT-2가 빠져버린 AR3인 경우는 또 어떻게 CS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추정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CS 프로그래밍에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회귀 모형에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회귀 모형에 YT-1 텀이 있잖아요. 그죠? 종속 변수의 T-1기 거 요것이 있기 때문에 요 T-1, YT-1이 있는 거는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AR1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UT-1을 여기다 살려서 T-2하고 T-3만 있는 게 아니라 UT-1을 같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알파1의 추정치, 그러니까 UT-1의 추정치 알파1하고 그 다음에 회귀 모형에 있는 YT-1의 추정치 베타2하고 이것들이 서로 베타3하고 이것들이 서로 사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멀티컬리니어리티 프로블럼을 일으켜요. 이런 문제 아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멀티컬리니어리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할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 다중공정성 때문에 아주 엉뚱한 추정치가 나오고 엉뚱한 t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UT-1은 빼고 T-2하고 T-3만 이 5차 항에 이렇게 있는 걸로 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멀티컬리니티 프로블럼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것에 아주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요거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계 후보 모델들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물론 이거는 뭐 세 개만 딱 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세 개만 딱 해서, 요 세 개의 모델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한 것이 아니라, 요거 찾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하느님 모형인지 우리가 얼추가 알 수가 없죠. 하느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뭐, 하느님한테 뭐 물어봐가지고 하느님이, 이건 내 모형이야 하고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하느님 모형이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그 다음에 실증 경험에서 실증 분석을 많이 한 그런 축적된 노하우 가지고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게 후보 모델들을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한 거죠. IPG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모형에 IPG 레그 텀이 있잖아요. 그죠? 설명문서로 쓰는. 그래서 IPG1이라고 했어요. T-1기의 IPG. 이거는 IPG1 해가지고 레그 해가지고 IPG 해서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IFF는 뭐 아주 많이 해서 기초에서 뭐 항상 썼죠. 그래서 FIFF 데이터 FIFF는 FIFF4 설명 변수 이코는 leg4 그러니까 4달 전 값이죠. 4달 전기 거. 그래서 FIFF4를 4달 전기 그걸로 레깅을 시킨 거지. 그지? 그거를 이제 FIFF4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바구니를 이제 서로 섞어야죠. 합쳐야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all에서 merge 해가지고 IP하고 FIFF 해놓고 by month 해가지고 month로 이제
일렬로 쭉 같이 맞춰라. 먼트, 똑같은 먼트끼리. 그리고 이제 1959년 이전 거는 지우고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그 이후 거, 그래서 그거는 또 지워라 해서 2020년 1월 1일 거가 1월 거부터 이제 그거보다 크면 다 지우라 했으니까 2020년 1월 거까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할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리그레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보면 여기 오토렉 해가지고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스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5차 항에 전부 자기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 라이클리스로 해야죠. 최후 추정법. 그래서 모델이 이제 세 가지 우리 세 후보 모델들이니까 첫 번째 모델에는 어떻게 써요? nleg equal 2 해가지고 slash fiff4 slash nleg equal 2. 그러니까 nleg equal 2는 뭐예요? AR2 모형을 가지고 추정을 해라. 5차 항을 이제 nleg equal to AR2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method equal ml은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해라 하고 maxIT는 이제 200번, 그러니까 maximum iteration은 200번까지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트는 뭐였어요? nleg equal 2였잖아, 그지? AR2로 이제 추정을 해라. 5차 항의 자기 상관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 마지막 모델에는 IPG1이 설명할 수 있었죠. 그죠? 종속 변수의 1분, 1, 달 전값. 그 다음에 nleg은 요거 보세요. 요거 괄호를 합니다. nleg equal 뭐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괄호를 해요. 괄호를 하고서 2하고 3하고 띄워 써야 됩니다. 컴마가 아니에요. nleg equal 괄호하고 2 그리고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최소한 한 칸 띄우고 한 칸 두 칸 띄우고 3 쓰고 이제 괄호 닫고 이게 뭐냐 두 번째 레그 텀하고 세 번째 레그 텀은 이제 텀만 그 렉으로 해라. 그러니까 n 렉 이퀄 3는 뭐예요? 첫 번째 렉, 두 번째 렉, 세 번째 렉 다 추정하라는 거고 n 렉 이퀄 괄호하고 2하고 3 띄우고 3 한 거는 괄호 닫고 한 거는 두 번째 레그 텀하고 세 번째 레그 텀만 추정해라. 그러니까 알파 2하고 알파 3만 추정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편리해요. 만약에 두 번째 레그만 빼놓고 첫 번째 레그 텀하고 세 번째 레그 텀을 추정을 해라 한다라면 1하고 띄우고 3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 추정할 것만 이렇게 컴마 같이 생각되는데 컴마는 없어요. 컴마 없이 그냥 띄우기입니다. 띄우기.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뭐 반복해서 설명한다라면 FIFF4가 설명 변수죠. 그죠? 그래서 leg4에서 FIFF로 얻은 거고, 그 다음에 IPG1은 아까 설명한 대로 YT-1 일기 전 거, 한 달 전 거 IPG 값. 그래서 leg IPG 한 거고, 그 다음에 nleg2는 아까 설명한 대로 AR2 모형으로 추정해라고 이제 5차 항의 자기 상관을. 그래서 nleg equal 3는 이제 AR3 모형으로 추정해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nleg equal 3는 leg 1, leg 2, leg 3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5차 항의 자기 상관이 뭐예요? UT-1, UT-2, UT-3 세 개가 있어서 파라미터도 세 개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leg equal 괄호하고 2, 3하고 괄호 닫는 거는 AR3는 뚜리인데 첫 번째 UT-1이 없는 AR3를 추정해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nleg equal 해가지고 괄호하고 요거는 참 편하게 돼 있어요. 사이즈가 아주 편하게 그 타임 시리즈 모형인데 타임 시리즈 모형에도 이게 똑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타임 시리즈 모형도 아주 쉽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CS가 아주 참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이제 결과죠. 결과값. 우리 모형을 하나 세 개의 모형을 추정하고 나온 결과값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야 될 거는 이 모형 세 개 중에서 이제 제일 최적의 모형을 골라야 되는데, 무슨 결과로 고르느냐, 무슨 잣대로. 여기서 SBC하고 AIC가 있는데, AIC하고 SBC 잣대로 부르는 겁니다. AIC 값하고 SBC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요 AIC하고 SBC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큰 걱정 말고요. 자, 그러면 파라메라 에스티메이트만 보세요. 파라메라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뭐 에스티메이트 값들 그대로 나오죠. FIFF4는 이자율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4186. 그 다음에 t 밸류 보면 마이너스 2.75니까 아주 뭐 시그니컨트하죠. 그 다음에 AR1하고 AR2 요게 오차항에 AR1하고 AR2에 붙은 UT-1하고 UT-2에 붙은 파라미터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0.3065 그래서 그 AR2는 0.1102 전부 마이너스예요. 근데 사실은 경제학 데이터에 마이너스 오토콜레이션 아주 희귀합니다. 마이너스 오토콜레이션 거의 없어요. 다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가 플러스 오토코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CS가 그 nleg equal 우리가 2라고 썼잖아요. 요 nleg equal 2 모형이 우리가 쓰는 모형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그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 저 AR2 모형 썼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1을 거기다가 곱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라미터 추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AR1은 0.3065고 그냥 플러스요. 그 다음에 AR2는 0.1102가 됩니다. 플러스 0.1102. 그래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저 다음 슬라이드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CS가 쓰는 방법, 표기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표기 방법이. 그래서 마이너스 오토콜리전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자, 두 번째 후보가 뭐였어요? AR2였죠. 똑같은 회기 모형은 똑같았는데 오차항의 자기상관 모형이 AR2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AR1, AR2, AR3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그것도 또 다 마이너스죠. 여기다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R1 추정치가 플러스면 그거는 마이너스 오토콜리션입니다. 근데 아주 희귀하죠. 마이너스 오토콜레이션은 거의 경제학 데이터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플러스 오토콜레이션들입니다. 플러스로 된 파라미터 추정치들이죠. 또 설명을 다음 할게요. 여기서 SBC 보세요. SBC하고 AIC하고 요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것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AIC하고 AIC 값하고 SBC 값을 이제 정리해서 다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AIC 값이 제일 작은 거, SBC 값이 제일 작은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 근데 여기 두 번째 후보 모형인데 두 번째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 얘기는 AIC 값이 제일 작고 SBC 값도 제일 작은 그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세 번째 모형 똑같습니다. 세 번째 모형은 조금 다른 게 뭐가 달라요? IPG1이 있었죠. 그죠? IPG의 lagged term 한 달 전 거, 종속 변수의 한 달 전 값이 설명 변수로 도입됐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0.2909 이거는 뭐 그냥 플러스 그대로 이제 우리하고 쓰는 기표 방식이 표기 방식이 똑같으니까 0.2909인데 당연히 뭐 0 플러스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AR1하고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0.29가 플러스 UT-1 그러니까 AR1 텀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한 0.29 정도 된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IPG1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일기 전 거 요것을 넣으면 그거하고 뭐하고 같으냐면 AR1을 이제 넣은 거하고 오차항에 AR1이 있습니다 하고 디클레어 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IPG1을 넣었을 때는 AR1 이거는 빼고 AR2하고 AR3만 이렇게 넣어서 AR3긴 뚜인데 아주 조금 다른 조금 우리가 잘 못 보는 자주 못 보는 그런 형식의 AR3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또 우리가 초이스를 그러니까 AR1, AR2, AR3 이렇게만 한정하지 않고 IPG1도 당연히 넣을 수 있죠. 회기 모형의 설명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IPG1이 넣었을 때는 AR3긴 뚜인데 AR1이 빠진 AR3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면 우리가 AR1이나 AR2나 AR3를 쓸 때는 여기 아래식 4의 2에서와 같이
UT equal 알파 1 UT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2 UT 마이너스 2 더하기 엡실론 T 이렇게 UT만 이퀄 사인 왼쪽에 놓고 다른 것들은 다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사실은 S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모두 거의 다를 이제 왼쪽 편에 이퀄 사인 왼쪽 편에 두고 오른쪽 편에는 엡실론 T만 이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4-2 프라임에 보는 것 같이 1 빼기 알파 1 L 마이너스 알파 2 L 제곱 가로 닫고요. 곱하기 UT 이퀄 엡실론 T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1 빼기 곱하기 이렇게 했는데 1 빼기 UT 됐으니까 UT가 곱해지면 1에 곱해지니까 UT 마이너스 알파 1 곱하기 L 곱하기 UT 그래서 L은 레그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L 곱하기 UT는 뭐가 되느냐 UT-1 그러니까 우리 CS 커맨드에서 CS 프로그램에서 레그 LH라고 하는 펑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L 곱하기 UT는 UT-1이 되고 그 한 기 전 거 L 제곱 곱하기 UT는 두 기 전 거 UT-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왼쪽을 계산하면 UT 빼기 알파 1 UT-1 빼기 알파 2 UT-2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UT만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다 옮겨버리면 우리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데 그러면 CS는 뭐를 추정하느냐? 마이너스 알파 1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2를 추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1을 추정하고 알파 2를 그냥 추정하는데 CS는 마이너스 알파 1하고 마이너스 알파 2를 추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항상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학 데이터들은 거의 다 플러스 오토코릴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알파 1의 추정치 마이너스, 알파 2의 추정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AR1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AR1이 알파 1 추정치거든. AR2가 알파 2의 추정치고. 그래서 사실은 이상하다. 우리 경제학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오토콜리션도 있네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전부 플러스 오토콜리션이 돼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첫 번째 후보 모형의 알파 1의 추정치가 마이너스 0.3065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식대로 쓰면은 알파 1의 추정치가 뭐예요? 0.3065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0.3065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AIC하고 SBC를 가지고서 뭐 어떤 모형이 세 개 모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모형이에요 하고서 AIC하고 SBC를 구해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AIC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 기초에서도 배웠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타임시리즈 모델 배울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AIC는 아까 이게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어서 마이너스 맥시마이즈 로그 라이클리후 더하기 2 곱하기 K에서 마이너스 맥시마이즈 로그 라이클리후드 했는데 맥시마이즈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차피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맥시마이즈 된 로그 라이클리후드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첫 번째 그 AIC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AIC 이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컨 항목으로 2 곱하기 K 이거는 뭐냐? 요거는 그 밑에 있는 Short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BC를 설명하고 나서 같이 함께 설명할게요. SBC, Short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Maximize Log Likelihood, 그러니까 Maximize Log Likelihood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마이너스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하기 log n 곱하기 k다. 근데 k는 뭐냐? 똑같이 파라미터 숫자입니다. 모형에 있는 파라미터 숫자가 몇 개냐? 파라미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이걸 페널티라고 하는데 더하기로 되어 있잖아.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AIC나 SBC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거기다 더하기를 했으니까 페널티 텀입니다.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AIC는 페널티를 얼마? 파라미터 하나당 2씩 주고 SBC는 뭐예요? 로그 가로하고 n 요거는 로그는 ln입니다. ln 로그 베이스드 e ln n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ln n에 n이 8이면 2보다 큽니다. ln 8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n이
그 샘플 숫자인데 샘플 수가 8개 이상이면 우리 샘플 수 8개 항상 넘죠. 뭐 100개, 200개 뭐 이렇게 되는데 샘플 수가 8개가 넘으면 AIC보다 SBC가 뭐예요? 페널티를 왕창 주는 겁니다. 뻥뻥 하나 파라미터 하나당 페널티를 많이 크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SBC가 더 작은 모형을 선호하게 만들어져 있고 AIC보다는 SBC가 좀 더 짠돌이죠. 더 짠돌이 같이 이렇게 우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여기 AIC하고 SBC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AIC하고 SBC를 만든 AIC 아까 이키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니까 아까 이키 일본 사람 수학자죠. 그래서 아까 이키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나 쇼트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나 거의 똑같은 어떤 사상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서 했는데 어떤 철학이냐? 만약에 두 개의 모형이 거의 비슷하게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비슷한 정도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한다라면 이왕이면 더 작은 모형을 더 좋은 모형이라고 하자 해서 그거를 Principle of Parsimon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parsimony라는 그 좀 짠돌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parsimonious 하면 페니 핀칭 아주 짠돌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대표적으로 이 짠돌이 아니면 페니 핀칭 이게 나오냐?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혹시 여러분들 소설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는데 거기서 짠돌이로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스크루지죠. 스크루지가 짠돌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크루지 정신을 가지고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큰 모형보다는 작은 모형이 더 좋다고 하자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AIC하고 SBC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AIC하고 SBC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SBC는 더 작은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고 AIC는 조금 더 큰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다 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널티 처음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샘플 사이즈가 무한해진가 하면 SBC나 AIC 모두 추루 모형으로 이제 선택하게 된다. 추루 모형을 선택하게 되는 걸로 페이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AIC하고 SBC 걱정 말고 써도 됩니다. 그 중에서 꼭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써도 돼요. 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두 개가 다 똑같은 모형을 선정을 하게 돼 있죠. 근데 틀릴 경우에도 걱정 말고 어떤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4강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